1억 명이 꽝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지구가 흔들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흔들려요. 1억 명이 뛰어내려봤자 지구 꼼짝도 안 합니다. 별로 안 돼요, 1억 명이 총 들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재원 교수님의 관점을 과학자들은 과도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중심이면 안 되나요? 어디에서도 제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데. 돈 1억 원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내 통장에 들어있는 1억 원.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이혜성입니다. 여러분들은 1억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1억 원짜리 복권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1억 년 전 공룡 시대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1억이라는 숫자는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숫자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열띤 토론을 통해 이 질문의 종지부를 찍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억은 작다 진영을 대표해주실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우주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에서 봤을 땐 1억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1과 별 차이 없어.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번엔 1억은 크다 진영의 역사학자 김재원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는 김재원입니다. 어제 썼던 일도 기억 못하는데 1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1억이라는 숫자는 역사학에서는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숫자다라고 하는 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공부한 논문 뭐 기억나십니까? 어제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토론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숫자의 개념은 아무래도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1억 시간, 짧은 걸까요? 긴 걸까요? 1억 시간도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1억 시간이 몇 년인지 환산해 보면은 1만 1,400년, 11,400년 정도예요. 이걸 뭐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가 현재 태어난 지 138억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보통 138억 년이면 너무 이 시간이 길어서 사람들이 잘 떠올리지를 못해요. 감이 그러니까 잘 안 이거를 잡혀요.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을 1년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요. 과학자들이 코스믹 캘린더, 우주의 달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꾸 영어 쓰시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캘린더 아시잖아요. 그거 용어로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래어 들어오시면 공격을. 네. 그거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옐로우 카드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우주의 달력에서 1월 1일 0시가 이제 우주가 빅뱅으로 태어난 순간이고요. 지금 우리 셋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순간을 12월 31일 밤 12시로 생각하는 게 우주의 달력이에요. 그러면 이 138억 년을 1년짜리 달력으로 환산했을 때 지구가 만들어진 건 9월이고요. 공룡이 지구 위를 걸었던 건 크리스마스 무렵이고요. 그럼 우주의 달력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1억 시간이 도대체 1년짜리 달력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길이가 될까 하는 걸 환산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초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 시간이 26초 벌써 지났잖아요. 1억 시간 벌써 지난 겁니다. 우주의 역사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찰나의 순간이네요. 네, 정말 짧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1억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그렇게 어렵게 환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11,400년 정도 그 전에 인간은 동굴 살았습니다. 아직 이 한반도 땅에는 쌀농사도 짓지 않았을 때. 그렇군요. 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고 일단 그 시절은 역사 시대도 아닙니다. 선사시대. 네, 그러네요. 역사는 기록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절은 아직 기록된 글자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저희가 연구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시간이다. 막 이렇게 어렵게 환산해가지고 무슨 막 우주의 달력이니 뭐 20몇 초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 시간 안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억 시간, 만 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지금 우리가 한국사 세계사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도 그 만년의 시간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 중에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이게 우주의 역사로 보면 1억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았는데 인류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1억 시간은 말도 안 되게 긴 시간인 거네요. 그때는 뭐 돌도끼 쓰고 있대요. 주먹도끼 들어보셨나요? 주먹도끼. 교수님께서 찰나의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몇 초, 1분 사이에 그 간발의 차이로 완전 이 세계가 뒤바뀌는 사건들이 또 발생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를 들면 뭐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던 아 문과시구나. 네. 사랑의 뭐 총성 사건. 아, 그렇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1시간만 일찍 지나갔어도 1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났을 그럼요. 수도 있잖아요. 순간순간이 굉장히 크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조선이랑 이른바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규라고 부르는 그거를 맺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8년이거든요. 8년 만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열강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년 안에. 그런데 지금 얼마요? 11,000 이러면 문명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 김재원 교수님의 관점을 과학자들은 과도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연구에서 사람 냄새가 안 나잖아요. 우주가 진짜 크잖아요. 이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우주의 크기와 비교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인간은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행성은 이 큰 우주에서 이 작은 행성 지구밖에 없거든요. 이 지구에서 기껏 만년 살았던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은 소중하다. 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더 객관적인 근거 혹은 비교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우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어서 인간의 관점으로 1억 시간이 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과학자로서 객관적인 의미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화성 가보셨어요? 저기에 뭐 은하가 있고 저쩌고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만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의 연속입니까?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 시간대거든요. 물리학자들은 자연을 이해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보나 김재원 교수님이 보나 누구의 관점으로 봐도 변하지 않을 진리를 추구해요. 무슨 말이죠? 잠깐만 이해하셨나요? 저만 이해가 안 됐나요? 계속 이해하셨나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인간의 관점으로 어떤 그 객관적인 진리를 찾는 것.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무언가. 그건 사실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어떤 진실일 수는 없는 거죠. 서로 다른 인간일 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하다못해 외계인이 있어도 외계인 만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걸.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제 주장입니다. 같은 1억 시간을 이렇게 상극으로 해석을 하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번에는 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억 개라고 하면 언뜻 봐도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1억 개의 개체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별거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너무 허무주의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는 시간도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사실 우주에서 우리가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근본 입자만이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사람을 우리가 한 명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입자로 생각하면 사실은 사람은 하나라는 숫자로 세기 어렵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무엇이라도 개수를 셀 때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근본 입자들로 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죠. 인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전데요. 1억 개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로 작은 숫자냐면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셔요. 컵에. 근데 그거를 그냥 티스푼으로 물을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네. 티스푼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의 23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1 뒤에 0을 몇 개 적나요? 8개만 적으면 끝입니다. 근데 티스푼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숫자는 210의 23승 정도예요. 티스푼 하나에도 물 분자의 개수가 1억 배의 1억 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1억은 뭐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태양계가
들어있는 게 우리 은하잖아요.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별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 중에 1억은 뭐 별거 아니고요. 우리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억은 뭐 우주에서 1억을 뺀다고 해도 뭐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와 같은 행성은 1억 개보다 훨씬 더 많죠. 지금 중요한 게 지구와 같은 행성의 의미를 찾으시잖아요. 그게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심이면 안 되나요? 인간이 좀 중심이 되면 안 될까요? 어디에서도 제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데. 과학이 발전한 역사를 보면 인간이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온 거거든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해도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으로 밝혀진 거고요. 사실 물리학자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특별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저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물리학에서는 그 인간을 하찮은 게 아니고 모든 것들하고 그렇게 딱히 인간이 중심에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도 한 명입니다. 저를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한 사람이고 하나의 주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인간이 1억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1억 명이 안 그게 됐죠. 되잖아요. 1억 명이 안 됐고 로마가 진짜 잘 나갈 때 8천만이 안 넘어가고요. 이게 진짜 1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범접하기 힘든 인구 수거든요. 그리고 1억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기도 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토록 원했었던 게 1억 인구를 채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근대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1억이 인구가 딱 되면은 내수가 돕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발도상국인데 저 나라는 인구가 1억이 넘어. 그러면 개발 가능성을 보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 내수가 돌 수 있으니까. 근데 일본이 그걸 못 채워요. 결국은 60년대 넘어가야 채웁니다. 그만큼 1억이라는 숫자는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고 1억 명이라는 인구 수는 한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었던 군이 1억 2천만 정도 됩니다. 이거 꽤 많네요. 전체로 다 합치면. 아시아 태평양전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정도가 되거든요. 딱 그 정도 숫자예요. 세상이 변화했습니다. 근데 지구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조상들의 대부분은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살았던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1천억 정도예요. 1000억에 1억이면 0.1%죠. 그렇게 따져봐도 살았던 사람 1000억 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1억이라고 해봤자 사실 큰 비중은 아니죠. 굉장히 기계적으로 사시네요. 또 아까 1억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런 혹시 농담 들어보셨어요? 1억 명이 꽝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지구가 흔들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는 팩트인가요? 아니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고요? 안 해봤잖아요. 이거 계산이 안 가능해요. 해봐요. 1억 명이 1m 높이에서 중력 가속도 9.8m/s 거기서 똑같이 그냥 뛰어내려요. 그럼 땅에 도달했을 때 지구가 얼마나 움직이게 될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정도가 1초에 원자 핵 하나 크기도 안 움직여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1억 명이 뛰어내려봤자 지구 꼼짝도 안 합니다. 별로 안 돼요, 1억 명이 총 들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서로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역사가 뒤바뀌는 그럼 거죠? 2차 세계대전 1억 네. 명이 붙었다. 그건 인간에게만 큰 일인 거죠. 지구는 아무 멸망할 상관없어요. 수 있지 않나요? 1억 그럼요. 명이 지금 언젠가 1억 명이 폭탄 가지고 싸우면은 지구 멸망 안 합니까? 지구는 멸망 안 해요. 인간이 멸망하죠.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자, 이번엔 거리로서의 1억을 살펴보겠습니다. 1억 미터. 먼 거리일까요? 가까운 거리일까요? 이번엔 김재원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거 환산이 잘 안 돼서 1억 미터 10만 킬로 맞나요? 10만 킬로미터? 맞습니다. 10만 킬로면 지구 2바퀴 반이더라고요.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습니까? 제가 근데 가본 나라가 10개국이 안 될 것 같아요. 10개국이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마 10만 절대 안 나올 거고 2바퀴 반 정도 돌려 그러면 마젤란이 마젤란은 세계 일주? 마젤란이 세계 일주할 때 항해했던 거리가 6만이래요, 6만. 지구 2바퀴 반이니까 똑바로 돌았을 때 2바퀴 반인 거지. 마젤란이 유럽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아메리카를 밑으로 돌아서 위로 다시 올라와서 하와이랑 괌을 거쳐서 필리핀을 거쳤다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봐야 6만 킬로미터랍니다. 근데 10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거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아직 해외여행 못 가신 분들도 많아요. 대한민국 거리 경부고속도로 다 해봐야 430km입니다. 맞다. 비행기 타다 보면 마일리지 뭐 있잖아요. 맞아요. 그 승급될 때 기준이 10만 마일 막 그래요. 이거 10만 킬로미터보다 더 먼 거죠. 그러면 항공사가 너무했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타고 가면 유럽까지 가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만 킬로 더 되겠다. 만 킬로 안 됩니다. 만 킬로 안 돼요? 9,300킬로 정도. 그 정도구나. 미국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졌을 때가 2,826km입니다. 근데 지금 10만 킬로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처음에 출발이 1억 미터였잖아요. 그런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바로 코앞에 있는 별이 태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태양 말고 두 번째로 가까운 별, 태양이 제일 가까운 별이고요. 거기까지는 숫자도 기억 못하겠네요. 빛의 속도로 가도 4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만이나 10만이나 뭐 어쨌든 엄청 짧은 거리고요. 이게 우주적인 스케일로 보면 네, 다 작아요. 반박이 불가능한데요? 지구가 다들 크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작아요. 행성 치고도 작은 행성이어서 지구에서 우리가 긴 거리라고 생각하는 스케일이 사실은 우주의 스케일로 보면은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사건을 맞추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5건 이상이 발생해야 됩니다. 사건이. 이런 게 매일매일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아수라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인류사가 아사리판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에 이런 식의 사건 사고가 등장하는 세상이다?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건을 인간에게 중요한 것만 사건으로 판단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숨을 쉬어요. 그러면은 제 입에 들어온 기체 분자 특정한 하나를 생각해봐요. 이 기체 분자 하나에게는 제 몸에 들어왔다가 제 몸에서 혈액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그 사건이 이 기체 분자 하나에게는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인간에게 의미 있는 사건만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인간이니까요. 저희가 인간이잖아요. 제 입에 들어간 기체 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기체 분자는 제 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렸겠어요. 근데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 물리학이 원래 이렇게 좀 철학적인가요? 태양에서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1초에 일어나는 사건이 10의 38승 번 일어나요. 공이 38개. 네, 38개. 읽지도 못해요. 거기서도 딱 헬륨으로 바뀐 수소 입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수소는 우주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주를 떠돌다가 어쩌다가 태양으로 왔고 태양에서 지금까지 수십억 년을 기다린 다음에 오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 수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히스토리는 원래 H가 대문자입니다. 빅히스토리라는 뜻이거든요. 큰 사건을 중심으로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큰 사건 하나가 만드는 다양한 작은 사건들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 큰 사건이 주는 임팩트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건이 1억 개다? 엄청난 거죠. 흔히 그 개항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1876년부터 해서 이제 강제병합 이전까지 시기를 한국 사회에서는 개항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때를 1년이 100년 같았던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왜냐면 진짜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 자주자주 근데 그래봐야 1년에 또 정리 한번 해보면 굵직한 사건들 한 4-5개 정도씩인데도 우리가 공부할 때 숨바쁘거든요. 강화도조약, 그 이후에 맺어지는 수많은 조약들,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사변, 우리가 외우는 거 동학농민으로 쏟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봐야 1년에 2-3건. 근데도 우리가 숨가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55개? 이러면은 카오스입니다. 양쪽이 정말 팽팽합니다. 근데 이거 이기면 뭐 주나요? 1억 원 주는 거 아니에요? 예. 판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입니다. 1억 원. 돈 1억 원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이거 적다고 하시면 욕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1억이라는 숫자가 등장했던 걸 보시면 사실 인간과 무관하거든요. 1억 개, 1억 시간, 1억 건. 그런데 1억 원이라는 화폐가 등장하면 물리학의 영역이 아니게 되거든요. 물리학에는 1억 원이 없어요. 원이라는 화폐 단위가 등장하면 이거는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네요. 인간이 돈의 단위를 쓰는 거니까. 1억 원은 이제 화폐 단위로 보면은 당연히 이게 클 수 있는 액수인데 이거를 또 물리학의 시각으로 1억 원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구현된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동전이 아니라면 결국은 지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사용하는 5만 원권 지폐로 한다고 하더라도 5만 원권 한 장이 기껏해 몇 그램밖에 안 돼요.
그럼 1억 장 모아봤자 한 몇 킬로그램 정도입니다. 사과 몇 개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1억 원이라는 화폐가 물리적으로 구현된 대상으로서의 1억 원. 우리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1억 원은 사실은 사과 몇 알. 이것도 별거 없죠. 아, 뭐 1억 좀 갖고 계신가 보네요. 지금도 그럼에도 1억은 출연료 얼마예요? 한 달을 잠도 안 자고 일해봐야 월급을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서울로 봤을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연으로 필요한 돈이 제가 알기로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년을 3인 가족이 살 수 있어요. 1억이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이거 작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것 제가 같은데요. 1억 원이라는 화폐 가치가 작다고 주장한 건 아니고요. 1억 원 지폐로 따지면 사과 몇 알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아, 굉장히 물리학은 굉장히 차가운 학문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무게를 재서 이 1억이 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자선단체에 1억 원 기부하면 뉴스 나와요. 근데 이 돈이 맞아요. 어떻게 작은 돈이라고. 우리가 1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크냐 작냐를 판단할 때는 항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1억 원도 한 국가의 예산으로 따지면 큰 돈이 아니고 내 통장에 있는 1억을 생각하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사실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정말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희 말 나온 김에 내 통장에 들어있는 1억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없는데요? 만약에 내 아, 통장에 있다고 치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오기 전에 이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마이너스 정도 있더라고요. 마이너스요? 대출로. 예. 집을 사셨군요. 아, 그래? 아, 지금 전세죠. 제 집도 아니에요. 근데 내 통장에 1억이 꽂힌 걸 상상해라.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제가 환산해 본 게 제가 빵을 좋아하잖아요. 1억 원이면 제가 빵을 5만 개를 살 수 있습니다. 5만 개. 얼마짜리 빵이죠? 2,000원으로 계산했어요. 아, 요즘 물가 모르시네요. 요즘에 2,000원짜리 빵이 어디 있습니까? 소금빵 하나가 4,000원이에요. 있습니다. 2,000원짜리 빵 있어요. 빵의 도시 대전. 거기서 파는 빵. 2,000원 정도. 성심당에 빵 사러 가는데 KTX가 2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쪽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연구비가 있는데요. 작은 규모가 개인 연구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받는 분이 1년에 1억이거든요. 그럼 그 1억이면 연구 장비 사고 학생들 인건비 주고 그럼요. 해외 학회 나가고 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1억이면 큰 돈은 맞아요. 제가 32살 때였나요? 제 애가 태어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가 울었어요. 배고프다고. 분유 먹일 돈도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때 제 월급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던, 지금도 그런 사람 대학원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1억 원? 아, 이거는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저한테도 큰 돈이에요. 지금도 1억이라 그러면 사실 작은 돈이야. 이제 빵이 5만 개인데. 드디어 이제 교수님께서도 1억 원은 큰 돈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화폐 단위가 붙기 시작하는 순간 우주 뭐 원자의 규모가 아니라 인간의 척도가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1억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누구나 그럼요. 공감할 수 네. 있을 만한 액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 그리고 역사학자 김재원 교수님 모시고 1억이라는 숫자를 여러 각도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는 또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두 분이 다 동의하셨다시피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1억 원은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1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이 1억 원은 우리가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액수의 돈입니다. 그리고 그 1억 원의 돈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보험 제도입니다. 5천만 원 아니었나요? 5천만 원을 기억하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알고 계신데요.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한도가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와. 이제는 혹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의 예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1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시각은 다르더라도 1억 원이 주는 든든함과 안도감은 모두 같다는 거. 그리고 그걸 지켜주는 예금 보험 제도가 있다는 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깊이 느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억이라는 숫자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김범준 교수님 그리고 김재원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